이태원의 한적한 술집. 야, 알바 여기 소주 하나 줘봐. 시작부터 웬 손놈의 갑질이 이어지는데 왜 안 들리냐? 소주 달라고. 이에 고구마 함유량 100%, 예,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을의 소주가 대령되던 그때 순간 불의를 참지 못한 가게 사장이 네 이름이 알바야? 직원을 막아섭니다. 심지어 벨 누르세요 벨. 반말하지 마시고. 즉석에서 에티켓 교육을 조져버리죠. 아 죄송해요. 이 형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좀 많이 서 있냐? 야, 알바 너 거기 서봐. 역시나 곧바로 너 지금 내가 알바라 그래서 기분 나쁘냐? 개벌은 남 못 주는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나봐. 저 새끼 지금 띠껍게 하는 거 안 보이냐고 손님한테. 2차 진상로 씨가 감행됩니다. 야, 너 너네 사장이 그렇게 가르치든? 그리고 가 있어. 이 말에 제대로 긁혀버린 사장 박소주 아니 박세로이는 아직 가르치진 못했는데 자신의 나와바리에선 내가 이 가게 사장이고 진상은 손님이 아님을 이 가게에선 진상한테 그래도 돼. 똑똑히 알려주죠. 야, 이어서 진상? 뒤지고 싶지. 다시 말해봐. 거에 지배당한 손놈을 잠시만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CCTV의 사각지대에서 끌어내며 칠 거면 여기서 저 찌질한 새끼야. 또 한 번에 사이다를 정립하는 세로이. 너 내가 치아 못 칠 것 같지? 그런데 그때 철권 뺨치는 태그가 이루어집니다. 넌 뭔데 끼어들고 지랄이야? 다 괜찮은데 말입니다. 형 맞는 건 못 보겠네요. 이 의리남의 정체는 그 살벌한 용암만큼이나 살벌한 과거를 지닌 전 전국구 조폭 최승건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선빵을 내준 이유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새끼가 먼저 쳤어. 야, 나봐. 값 걱정 안 해도 돼. 참교육을 조질 완벽한 상황을 형!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쌍방이니까. 그렇게 죄송해요. 그야말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지독한 응징이 그만하세요 좀. 이미 끝났어요. 이 형 기절했다고요. 저희 그냥 나갈 테니까. 일어나. 시작되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JTBC 레전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년 전 안녕 박세로이라고 해. 잘 부탁해. 풋풋하디 풋풋한 모습으로 새 학교로 전학을 온 세로이. 저 빈자리 하나 보이지? 심지어 교내 최고 미녀 권나라 아니 수아의 옆자리를 배정받으며 풋풋한 청춘이 시작되려던 그때 찡찡아,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학폭이 시작되죠. 너 내가 신우이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그리고 어? 이런 참혹한 광경 속에서도 몇 점을 딱 기회가 없어서 미안해. 반의 모두는 말릴 생각은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앉아. 일어나는 세로이를 뭐 하려고? 곧바로 막아서는 수아인데 보기 불편해서. 그 이유는 오지랖도 상황 봐가면서 해. 쟤 누군지 못 들었어. 양아치 가해자의 정체가 장근원이야. 니네 아빠 회사 회장 아들. 요식업계 1위 장가의 재벌 2세인과 더불어 그곳이 아버지의 직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서 뭘 그래서야. 장가 후계자. 재벌 이세라고. 별 시덥잖은 얘기를 들은 것 마냥 그게 이유야? 뭐? 단 1도 신경 쓰지 않으며 눈 뜨라고 새끼야. 눈. 곧바로 그놈의 폭력을 막아서 버리죠. 그만해. 경찰대 수시 만점의 세로이는 옳고 그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벌 2세면 양아치 짓 해도 되는 거냐? 그야말로 소신남이었습니다. 양아치? 나도 불러보고 싶다고 지 어? 야 인상도 더럽고 시꺼먼 게 싸움 좀 하나 봐? 그만해. 그러나 이 학교에 룰 하나 알려줄까? 근원이 물고 있는 수저의 영향력은 밤탱이 왔네. 찡찡이, 이따 마저 혼나자. 일반 학생들을 넘어 자자, 그만 놀고 수업 준비. 네, 쌤. 학교 그 자체를 방관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죠. 제 말 들어야지, 전학생. 이해했어? 이곳 광진구에서 근원은 이 학교의 룰. 모든 먹이사슬의 정점이자 장근원이 법이다. 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만에 대한 대답은 세로이다운 죽방이었죠. 하지만 그 참교육의 대가는 이게 전학 첫날부터 친구를 때려? 쓰라리디 쓰라리뿐인 그러나 좀 괜찮니? 교장선 같으면 괜찮겠어요? 정말 미안하다.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장가의 회장 태희가 도착함과 동시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의 뒤로 경시된 모습의 아버지가 보이죠. 잠시 후 박 부장, 자네 아들이라고. 역시나 예상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뭐야? 아저씨 아들이었어? 갑을 관계로 점철된 그럼 직원 아들 감히 날 친 거야?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사자 태면이 시작되는데 아들이 신뢰되는 말을 했네, 박 부장. 양아치인 아들과는 조금은 다른 듯한 회장입니다. 새로이 군이라고. 심지어 자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박세로의 학생은 교칙대로 퇴학 처리하고 그저 장가 측의 비비의 길뿐인 학교 측의 과한 처벌에 저희 쪽 선처면 새로이 군 퇴학 면하겠습니까? 선처를 베풀며 회장님께서 선처만 해주신다면야 따끔하게 혼내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요. 좋게 좋게 가야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스럽게 상황을 마무리 짓나 싶죠. 그런데 하지만 모두가 안도하고 있던 순간 새로이 군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네.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규정 관계를 그걸로 마무리를 짓지. 명확히 하기 시작하죠. 회장님, 장남이란 놈이 어디 가서 맞고 와서는
이런 자리 나도 영 심기가 불편해. 마무리는 지어야지. 어쩌면 자신을 넘어 아버지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을 했다면 입을 열기 시작하는 세로이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옳지. 박 부장 좋은 아버지야. 잘 가르쳤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또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가르침을 말합니다.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은 그것을 묵인합니다. 소신에 의한, 내가 언제 새끼야. 보기 불편했고 말렸습니다. 소신을 위한 말을 안 들어먹어서 때렸습니다. 올곧은 신념을 아무리 양아치 같은 놈이라도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되 하지만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 걸린 가치와 무게를 지키는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진솔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퇴학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로이의 신념을 확인하게 된 회장은 피곤하게 됐구만. 이 시점에서 가장 비열한 수, 이렇게 되면 나도 어쩔 수가 없겠는데. 모든 책임을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아버지에게 묻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수세에 몰린 그는 결국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멋지네. 세로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지 수신대로 행동한다 했고 책임도 진다 했으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회장.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답변에 아직 젊구만 자네도. 장 회장은 점점 더 딥한 협박에 들어가지만 이래놓고 회사는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 잠시만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퇴사하겠습니다, 회장님. 퇴사를 자처하며 그렇게 해. 어쩌면 끝없이 이어졌을 갑을 관계의 고리를 그동안 완벽히 끊어내버리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부자간의 독대.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 쓰디쓴 현실에서 아들을 택한 아버지, 넌 오늘 잘못을 한 거고 벌을 받은 거야. 그리고 아빠는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들. 아빠는 죄가 없는데 왜 퇴사를 해요? 두 남자의 소신은 네 소신처럼 마치 아빠로서 지켜야 할 소신도 있는 거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술은 좀 하냐? 이어서 시작된 학생이 왜 술을 마셔요? 너 이제 학생 아니잖아. 부자간의 첫 맞술. 따로 봐. 아버지는 감동을 선사해준 아들에게 너무 꽉 채우지 말고 반 조금 넘기. 옳지. 새로운 가르침으로, 자, 아니 한잔할까? 술 맛이 어떠냐? 달아요. 가장 뜻깊은 선물로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보답하죠. 나도 달구나. 자신에게 어떠한 비난도 쏟아내지 않는 아버지를 보며 진짜 죄송합니다. 무한한 죄송함에 빠져드는 세로이. 지나가면 모든 추억거리야. 그럼에도 졸업장에 검정고시 보면 돼. 아빠도 작은 가게에 하나 차릴 정도의 돈은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소신 있게 살자라고 가온을 정했지만 난 그렇게 못 살았지. 앞으로의 미래를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함께 그려나갈 수 있다는 가르침. 근데 오늘 보니 진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그렇게 감동적인 술자리를 시작으로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좋지 그럼. 이래봬도 소시적 꿈이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였어. 이 나이 가슴이 다 두근두근한다니까. 아버지의 오랜 꿈인 포차 오픈을 준비하며 그러고 보니까 포차 이름이 뭐예요? 새로이 포착 그냥. 싫어요. 팔불출 같아. 더욱 빛나는 삶의 국면을 맞이한 세로이. 그리고 학교에선 장근원이야. 면허 따고 차 샀다더니. 여전히 망나니 짓을 일삼고 있는 그놈과 저기지? 예쁘네.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딜러가 맞춰줬어. 그의 추한 플러팅을 받아내고 있는 수아가 있었죠. 타, 태워줄게. 다음에 태워줘. 저기 까칠하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보육원 출신인 자신에게 항상 따뜻함을 채워주었던 은사 아저씨의 아들이자 생애 처음으로 충격을 주었던 남자. 장근원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누구 하나 말리지 못했거든. 근데 전화 보자마자 그 난리. 세로이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멋지더라. 그리고 그 뭐였더라? 핸드폰 있어? 역시나 세로이 또한 뭐야? 갑자기? 말했잖아.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그녀와 같은 마음으로 향하고 있었죠. 핸드폰 줘봐. 찍어줄게. 그렇게 친구라서 주는 거다. 너 나 좋아하거나 그러면 안 돼? 뭐 사람 일이라는 게 한 번의 곡절을 딛고 나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 좋아. 안 되겠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퇴학, 아빠는 퇴사. 별일 아니었다. 다시금 피어오르는 희망들 속에서 다를 것 없는 일상.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세로이죠.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고. 그런데 그래 임마. 그것도 빠지지 않고 다 샀어. 아들. 세로이 탄장한 가게가 오픈되기 전날
인생의 잔혹한 기출 변형이 사람만 있다면 뭐든 별일 아니겠지. 사람만 있다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배달을 나갔던 아버지는 그날 세로이에게로 아빠는 오지 않았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자신을 가장 믿어주었던,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었던, 자신이 가장 사랑했었던 존재. 무슨 생각하세요? 전화 하루 만에 퇴학당한 우리 아들 덕에 교복과 굳었네. 가장 소중한 존재를 떠나보낸 세로이의 시간이 잠시 멈춰섭니다. 너 이러다 쓰러져. 억지로라도 이거 좀 먹자. 받은 기억밖에 없어. 그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그때 박세로이군. 두 명의 형사가 세로이를 찾아오죠. 경황이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어서 피의자가 자수를 했어요. 범인의 자수 소식이 전해지는데 어떠한 사과도 없이 피해자 측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의를 요구해오는 피해자였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목숨값을 돈으로 측정,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돈으로 측정해서 나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상심이 크겠지만 세로이는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 너 괜찮아? 바로 그때 수아의 눈에 이게 왜 여기 있지? 익숙한 자동차가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들어옵니다. 번호도 죽여요. 7777. 재벌이 아니라면 소유하기 힘든 한정판 차량 장근원의 차량이었죠. 장근원 건데 확실해? 한정판이라고. 번호판 확실해. 그렇게 세로이는 야, 자리 좀 지켜줘. 뭘 어찌려는 건데? 말리는 수아를 뒤로 한 채 너 또한 아빠가 삶의 의미였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근원에게로 도착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길 어떻게? 그렇게 놀라면 너무 티나잖아. 왜 바로 병원에 신고 안 했어? 그래 나는 이렇게 말로 하자고. 나와봐. 그저 무책임할 뿐인 근원의 태도에 왜 다른 사람이 벌을 받고 있어? 우리 아빠 왜 죽였어? 세로이는 간신히 잡고 있던 진짜 미안. 마지막 이성의 끈을 늦었어. 사과받을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대로 놓아버리죠. 직접 가서 사과드려. 죽어 이 새끼야. 죽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내딛기 직전 죽어 이 새끼야. 그거 내려놔. 뒤늦게 도착한 수아와 형사가 세로이를 말리는데 써도 돼요. 이제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던 그때 잠깐만요. 수아가 총구를 막아서죠. 야, 이 미친 새끼야. 이런 상황 아무도 원하지 않아. 네가 뭘 알아? 저런 놈 때문에 당신 목산답시고 네 인생 망치는 거 아저씨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아저씨 절대 바라지 않잖아.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다름 아닌 세로이였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결국 복수를 내려놓게 된 그는 그대로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잡혀가게 되고 아빠의 장례식은 끝이 났다. 길었던 아버지의 장례식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며칠 뒤 세로이의 면회를 온 장 회장. 박 부장이랑 나랑 20년이야. 이렇게 있는 자네를 보면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지. 왜 왔냐고요? 그는 또다시 이번에도 난 기회를 줄 생각이야. 정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기회. 어떤가? 반성하고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기회라는 이름의 굴복을 강요합니다. 무릎 꿇을 사람은 당신 애들이야. 심지어 재밌구만. 세로이의 분노를 비웃으며 박 부장이 그렇게 가르쳤다지. 지금 이 순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 예정으로 설교 하나 더 하지. 소신, 패기.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처참히 짓밟아버리죠. 반성은 그 안에서 오래오래 하게나. 그렇게 다시 한번 무릎을 지킨 결과는 피고인은 비리와 뇌물로 구형된 징역 3년에 처한다. 3년의 징역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방에서 지낼 거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이렇게 뭐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이소. 배정받게 된 방에서 또한 어이 아가야. 어른들을 봤으면 무릎 딱 꿇고 자기 소개를 해야지. 이 새끼가. 그의 무릎을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이 새끼가 뭘 찾아보노. 강력히 원하고 있었죠. 왜 그렇게 내 무릎에 관심들이 많은지. 그러나 이제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 절대 굽힐 수 없게 된 무릎이었습니다.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며칠 후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중한 존재 수아가 무슨 일 있어? 세로이를 찾아오죠. 나 광진대학 합격했어. 진짜? 잘 됐네. 가고 싶어 했었잖아.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근데 왜 그렇게 울상이야? 그녀가 이토록 굳어진 까닭은 장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대. 그 기회가 장가로부터 부여됐기 때문이었죠. 그날 널 신고하고 말려서 그렇게 얻은 것들이야. 너처럼 강하지 못하고 비겁해서 심지어 그 기회를 받아들인 자신을 미안해. 자책하고 있는 수아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이마저도 너무나 당연하듯이 용서해버리는 세로이죠. 내가 장근원을 때린 것도 사실이고 경찰에 신고한 것도 잘한 일이고 오히려 고맙다. 심지어 네가 안 말렸으면 살인자로 여기 있었겠지. 감사함을 표함과 동시에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에 충실해. 수아의 무거운 짐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조금은 내려놓게 만듭니다. 나오면 뭐 할 거야? 이어서 전과자는 경찰을 못 한다네. 평생의 꿈이었던 경찰은 수포가 되었지만 장가회장 자서전을 봤어. 원수가 걸어왔던 길을 통해 자서전? 작은 포차부터 지금의 회사까지 대단하더라.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새로운 꿈을 복수. 이래봬도 소시적 꿈이 내가게 하나 차리는 거였어. 이 나이 가슴이 다 두근두근한다니까. 미처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수건을 마주하는 세로이죠. 이만 가봐야겠다. 그렇게 세로이. 어? 나한테 왜 들이댔어? 좋아서 들이댔어. 뒤늦은 고백까지 마무리 지은 뒤 아직도 내가 좋아? 나 가난한 남자 싫어. 제대로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수아. 너 나와서 돈 많이 벌 거야? 지금부터 부자가 내 꿈이야. 결국 새로운 꿈을 가슴이 뻥 뚫려 있었다. 누구를 원망해도 이미 아빠는 없는데. 멈춰있던 그의 시간을 그래서 분명 생각도 안 했는데 단 하나의 단어가 복수. 그 단어에 뚫린 가슴이 메워지는 느낌이다. 다시금 흐르게 만듭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 그리고 2년 뒤 드디어 사회로 복귀하게 된 세로이가 마주하게 된 것은 세로이 안녕? 편지 쓴다고 해놓고 많이 늦었지? 자신을 늘 응원했던 수아의 편지와 난 이태원이란 곳에서 살고 있어. 그곳이 적혀있는 장소, 이태원에 와본 적 있니? 자유라는 단어와 가장 닮아있는 동네 이태원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온 듯 착각하게 만드는 예쁜 건물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 그리고 모두가 자유로워 보여. 한창 할로윈 파티가 진행 중인 이곳에 세계를 압축해놓은 듯한 이 거리에 난 반해버렸어. 세로이 또한 순식간에 매료되어 버리죠. 심지어 아주 호러블한 누구세요? 3년 만의 재회가 이뤄집니다. 오수아? 긴 시간만큼이나 나 장가로 입사할 것 같아. 벌어지기 시작한 두 사람의 삶. 아, 가게 차린다고 했었지. 어디다 차리게? 그리고 세로이는 여기 좋더라. 순식간에 새로운 시작 지점을 정해버리죠. 이태원? 하지만 처음 장사 시작하기엔 그닥 비춘데 평일이랑 주말이랑 갭이 좀 커. 홍대나 건대 같은 번화가에 비해선 사람도 빨리 끊기고 관리금도 못 좋은 곳은 2억 넘어. 가히 하드코어에 가까운 장사 난이도를 자랑하는 이태원. 그럼에도 여기가 좋아. 역시나 반했어. 뚝심 세계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언제쯤 차릴 건데? 그런데 7년 후에 아득히 먼 시기와 더불어 그럼 그동안은 뭐 하려고? 원양어선. 보편적인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 일부러 그러는 거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계획처럼 느끼게 만들죠. 전과자는 선화수첩 받기가 힘들더라고. 겨우 승인 받았어. 하지만 그 계획은 왜 하필 원양어선이야? 중졸의 전과자 일할 곳이 많이 없어. 세로이에게 있어선 유일무이한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너 들어갔을 때 아저씨 점포차분이랑 보험금 처리 내가 도와줬었잖아. 그리고 금액이 꽤 됐는데? 아버지의 남은 유산을 아빠 목숨값이야.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좀 더 의미 있어야 돼. 세로이의 굳은 소신이었죠. 언제 가는데? 그렇게 다음 주? 다음 주? 승선 일주일을 남겨둔 채 그럼 오늘은 밤새도록 놀기로? 3년 만에 회포를 풀기 시작하는 두 사람.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사무치는 그리움, 복수심,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고독했던 세로이의 마음이 잠시나마 채워지고 이제 가는 거야? 수아를 데려다 주던 길. 오늘 정말 즐거웠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예정되어 있음에 이 집 오래돼서 난방이 잘 안 돼. 단칸방이고 이불도 하나밖에 없어. 그저 노받고 자고 갈래? 상여자 플러팅을 조져버린 수아이죠. 아, 하지만 싫어. 아직 따뜻함을 느끼기엔 아직 부자 못했어. 갈 길이 먼 자신의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세로이였습니다. 흥이다. 이어서 조심히 가. 건강하고. 애틋한 작별 인사가 마무리되고 박세로이. 계획대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세로이와 함께 순식간에 흘러가는 7년. 29이 된 수아는 장가에서 탁월한 수완을 인정받으며 최연소 기획실장 자리까지 올라와 있었죠. 그날 이후 세로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가증스러운 시간의 무게가 세로이의 존재를 희미하게 할 때쯤 여기 점포 나갔나 보네. 7년 전의 술자리에서 수아야, 세로이가 하나도 안 변했네. 나타납니다. 세로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언제쯤 차릴 건데? 너무나도 7년 후에. 그 다음 정확히 7년. 재등장이었죠. 평균 권리금 2억 후반대의 이태원 상가 22에 허황돼 보였던 그 말. 세로이는 이뤄냈다. 그것은 잘 지냈어? 그에게 있어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세로이의 첫 가게 단밤이 오픈되는 한편 미쳤냐? 한 고등학교에선 세로이의 고교 시절을 오마주하듯 잼도 없이 식빵만 먹다가 못 먹게 죽으라는 거지. 학폭이 이루어지는 중인데 야, 페이스 자.
일진이 빌려간 펜의 주인이 가만 있어 보라니까.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하죠. 남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바본 거. 이 참교육 유망주는 힘으로 대응했던 세로이와는 달리 용각고등학교 3학년 4반 공모양 구청장 딸 폭력 현장.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참교육을 거침없이 감행합니다. 두렵디 두려운 그녀의 정체는 조이서 팔로워 76만 명의 SNS 스타이자 파워블로거. 웬만한 연예인 뺨치는 인플루엔서이자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운 말 그대로 못하는 게 없는 IQ 162의 천재소녀. 천재 엄친딸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도 천사가 있다면 이런 얼굴이겠지. 하지만 이서의 인연은 조이서가 너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네가 올렸니? 저 맞네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모함해? 장근수 찍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얻어내는 지금 뭐 하는 거니? 모함이 아니라 팩트를 올린 거예요. 네가 뭔 상관인데? 소시오패스 그 자체였죠. 왜 상관이 없어? 내 물건 함부로 썼잖아. 심지어 그 영상 복희가 대학 가면 대학 게시판에다가 올릴 거야.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직장에다가도 보낼 거고 결혼한다 그러면 사돈 될 사람한테도 보낼 거야. 자신이 당한 것 또한 복희가 애 낳는다고. 최소 100배로 갚아주는 지랄견의 면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잠시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거 놔! 뭐한 새끼야 놔! 세로이와의 첫 만남이 카운터. 지르는 카운터와 함께 이루어지죠. 고지랖은 이어서 곧바로 런을 조지는 이서를 아 뭔데? 어른 뺨을 그렇게 치고 가면 어떡합니까? 붙잡게 되는 세로이. 뭘 한다고 그래? 하지만 뭐?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자신을 지대로 저격한 탈룰라에 당신 같으면 어른이라고 참을 거야? 결국 손을 놓아버리는데 그 결과는 역시나 뻥이야. 개 킹받는 조롱이었습니다. 다음날 이서에게 당한 분을 삭히며 왜 그럽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지. 파리만 날리고 있는 단밤의 현실을 맞이하는 세로이. 그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소신, 패기.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 장가와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체감하고 있었죠. 심지어 박세로이 그놈 이태원에 가게를 차렸더구나. 그의 존재를 알게 된 장 회장은 매출도 적자고 전체적으로 평이한 작은 포차입니다. 수아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잔인한 시험대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자네가 알아서 해. 같은 시각 아 사장님 저 택배가 있던데 사장님 시킨 거예요? 왔구나. 세로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케팅을 준비하는데 뭡니까 이게? 그것은 바로 조금은 구시대적인 인형탈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태원을 활보하고 있던 또이서가 급정거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며 스펙타클한 2차 대면을 괜찮으세요? 조져버리죠. 괜찮으세요? 맞지 그때. 이어서 그대로 쓰러져버리는 세로이. 다행히 외상이나 뇌 손상은 없어 보인다네. 그럼 왜 쓰러진 거래? 과로. 다행히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어나지만 제 인형탈 어딨어요? 뒤에 찢겨지기도 하고 급하게 구급차 타느라 일단 버리고 왔거든요. 주문 제작까지 임했던 마케팅 수단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거 오늘 산 건데. 심지어 요즘 시대에 누가 인형탈 쓰고 전단지 돌려서 온 거예요? 겨우내 구해준 이서에게 팩폭까지 맞아버리죠. 그러면요? 그럼에도 정말 궁금해서요. 화를 내기는커녕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배우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온라인 광고가 훨씬 효과적이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마워요. 쿨하게 자리를 떠나는 세로이의 모습은 세상을 차갑게만 보던 이서의 마음속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불편한 마음을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들 천지라지만 나라면 노력해서 이룰 수 있어. 끝없는 상승 욕구, 뒤따르는 노력, 빌어 처먹을 노력. 미자 신분인 그녀를 이태원에서의 일탈로 이끌게 되죠. 그니까 차라리 지구가 터져버렸으면 좋겠다. 잠시 후 형이 말한 맛집이 여기에요. 일행들과 장가 포차에 방문하게 된 이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만 신분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당당하게 준비한 위조 신분증을 들이미는데 안 닮았네요. 진짜요? 아 이거 필름 맞기 전에 찍어서 그런가 보다. 능청스러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나 싶던 그때 잠깐만요. 포차의 관리자인 수아가 잠깐만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노련한 눈썰미로 와, 엄청 동안이시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럼 이분 성함은? 조이서. 땡. 탈락. 단박에 입구 컷을 갈겨버립니다. 졸업하고 와. 이어서 죄송해요 형. 갈 길을 잃어버린 이서 일행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저긴 어때요? 다름 아닌 단밤. 그렇게 어서오세요 단발입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등장하게 된 이서와 동시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혹시 모르니까 민증 검사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세로이인데 우선 그 신분증 확인부터 좀 할게요. 단박에 뻥카라는 것을 눈치챈 직원 승건이지만 손님이 없어요. 한 팀도? 너무나도 절망적인 가게의 상황에 저기요? 그들의 뻥카를 뭐 시키신다고요? 순두부찌개 하나랑요. 순두부. 한번 묵인해버리죠.
한편 거리로 나와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들을 둘러보는 세로이는 마케팅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을 갖추는 것. 요식업계의 바이블인 장회장의 자서전을 떠올리며 기본 단밤의 문제점에 대해 고뇌하는데 기본적으로 가게가 괜찮아야겠지만 바로 그때 또다시 수아와 마주칩니다. 이어서 평수 대비 인원도 적고 코스트도 매출의 25%. 가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세로이. 그나마 유통업체가 지인이라 질 좋은 물건 싸게 받고 있고.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수아의 마음속에는 경쟁자라는 거리감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죠. 심지어 단밤 앞에 멈춰선 그녀의 눈에 쟤네 쫓아냈던 비자 이소무리가 들어온다. 아는 애들이야? 게다가 아니 난생 처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세로이에게 거짓말을 해버리죠. 나도 이제 일하러 가봐야겠다. 그 이유는 박세로이, 나 그 의리와 야망의 기로에서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야망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바 여기 소주 하나 줘봐. 단밤으로 복귀한 세로이에겐 안 들리냐? 만취해버린 진상에 의한 소주 달라고. 승관의 참교육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어디 들어?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그런데 그때 막던 승관의 유일한 억제기 어디서 깽판이야? 주방장 마연이가 내가 말했죠. 제 버릇 못 고친다고. 가까스로 참사를 막아서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119에 신고 좀 해라.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가게 안으로 계십니까? 현 시점 가장 방문해서는 안 될 불청객이 경찰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미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수아이죠. 신고 받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취객이랑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변명의 구색을 찾는 세로이지만 다툼이요? 경찰이 방문한 목적은 일단은 다른 일로 왔거든요. 승관의 폭행이 아닌 예? 여기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아서요. 미성년자요? 미성년자의 출입 때문이었습니다. 곧이어 네, 신분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 단속이 이어진 결과는 거기 월세가 얼만데? 일주일만 못 팔아도 가게 망하는 거라고 알아? 근데 뭐 2달? 자영업자에겐 사형 선고와도 같은 형님이 어떻게 차린 가게인데? 영업 정직이 2달이었죠. 시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형님 세로이는 승관을 진정시킨 뒤 난 너한테 맡겼고 넌 알면서 받았고 그럼 뭐야? 그 누구에 탓도하지 않고 우리 잘못 맞지?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죄송합니다. 1차니까 2개월이라고요. 이에 이서의 숙고 친구 근수가 아니 잠시만요. 저희가 속이고 들어온 거 맞아요. 왜 이분이 피해를 봅니까? 벌금이든 뭐든 제가 책임진다고요. 세로이의 억울함을 대신 피력해보지만 너도 시끄러워. 돌아오는 것은 책임을 못 지니까 세로이의 미성년자인 거야. 찐 어른 모먼트뿐이죠. 애송아. 그런데 그때 고생 좀 많으십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나디간 목소리. 박세로이? 철천지 원수 근원이 세로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사실 동생분이 술집에 출입했다가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근수를 눈의 가시로 여기는 그의 배다른 형이었죠. 세로이의 수감 이후 양심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의 그릇된 가르침하에 더욱 악랄하디 악랄한 빌런으로 진화해버린 그는 여기 이놈이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제 동창. 아니지. 졸업은 못하고 잘렸으니까 동창은 아니지.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어때? 그에 비해 그 아들다운 놔줄까? 치졸한 유혹을 시전하죠. 상무님 친구분이시면은 심지어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원의 말 한마디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 또한 태세를 바꾸며 굽신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때 경찰을 꿈꿨던 세로이에겐 저기요. 제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근데 당신 뭐 한 사람이야? 대체 뭔데 이놈 한마디에 공권력이 움직이냐고! 참아왔던 분노를 팩트로 표출하며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신고 아닙니다. 법대로 하죠. 악마의 손길을 단번에 잘라내버립니다. 그런데 저기요. 그의 과거를 모르기에 제정신이에요? 그의 단호함을 이해할 수 없는 극티 이소가 세로이를 붙잡는데 이대로 가면 영업정지라잖아요. 미성년자 받았으면 벌 받아야지. 저 사람이 도와주면 피할 수 있는 일이잖아. 저 돈 받을 거면 죽는 게 나아. 단지 아, 자존심 그런 건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비춰지는 상황 속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숙일 줄도 알아야지. 이래서 무슨 장사하겠다 그래? 네가 전에 말했지. 뭘 안다고 오지랖이냐고.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다시금 자신의 소신을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목숨보다 더 소중한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타협할 수 없는 결의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이소의 마음속에 각인시킨 세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박세로이 여전하네. 세상 모르는 잘 보지. 뒤늦게 따라온 장근원이 근데 또 뭐 이해는 가. 나 때문에 깜빵 가고 나 때문에 퇴학당하고 그리고 세로이를 또 도발하기 시작하죠.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그리고 이소는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자신이 생각 없이 던졌던 농담이 그에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말이야. 이어서 네 생각이 맞아. 중졸에 정가자에 고마야. 나 때문에 인생 역대면 불쌍한 박세로이. 간디도 죽방 마려울 쳐봐. 어?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지리는 어그로에 폭력. 세로이의 대답은 9년.
지금껏 잘 참았어.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꺾이지 않는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놈 공소시효. 또한 모든 것은 내 계획은 세로이의 계획하에 15년짜리니까 철저히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 기다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이서의 머릿속엔 영업 정지까지 당할 판에 진짜 화 한 번 안 내고 난생 처음 충격을 안겨주었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로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살인미수 심지어 전과 검색을 통해 세로이에게 일어났던 비극의 사건을 기사로 접하게 되죠. 한편 간밤의 영업정지에 그 누구보다 괴로워하는 이가 있었으니 너 진짜 몰랐냐?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 자책하고 있는 승권이었습니다. 8년 전 큰형님 인사 올리고 왔습니다. 최승권이라고 합니다. 전국구 조폭으로 활동하며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어라. 예, 형님. 세로이와 같은 방에 수감되었던 그는 마셰로이, 니보다 한 살 어리다. 잘 좀 챙겨주라. 제가 뭐 챙기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제씨, 싹퉁말이 없는 놈이. 유독 자신의 눈길을 끌던 그 사람을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세로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뭐예요? 책 읽어. 뭔 책인데요? 저한테 뭐 할 말 있습니까? 맨날 책만 읽길래 뭔 책인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서요. 분명 같은 곳에 있지만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같이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 데도 없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가진 거 없이 태어났어도 원하는 건 많아서요. 음지에서만 머물렀기에 아니 전과자 어디 회사서 써주지도 않을 거고. 자포자기에 찌들어버린 승권은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 된다고. 세로이가 뿜어대는 빛에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잔뜩 이질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죠. 말에 가시가 있네. 나한테 하는 말인가? 네 논리를 나한테 납득시키지 말라는 거야. 심지어 말하는 뻔세가 영 띠껍네. 너도 인생 쪽난 전과자잖아. 이씨.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네 인생은 쫑났냐? 그 이질감은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새끼야. 점점 불쾌함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덜 씹으려봐.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또 가다? 뭐냐고선? 이에 항상 그래왔듯 주먹이 먼저 나서는 승권이지만 그 불쾌한 빛은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꺼지기는커녕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후 시간이 흐른다. 마침내 석방된 승권은 반복적인 하루. 여태 그려왔던 것처럼 다시 음지로 돌아가 퇴폐적인 삶을 살아가죠. 지겨운 나날. 그리고 7년이 지났다. 정확히 7년 후 이태원에는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막 아는 동생 술집 차리다고 연락 안 하나. 우리 또 회식하면 가줘야 또 예의야 이거. 모든 것이 맞다. 추억으로 잊혀질 때쯤 승권이 니도 안 오나 아직? 이훈이 형 여기요. 재회가 아따 우리 박 사장. 이루어집니다. 포차 체린다더만 진짜 체리 굽네. 남들과 같은 오늘도 한 몇 억은 할 낀데야. 아니 자신과 같은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동일한 시간선에 존재했을 텐데 승권이 알지? 인사해라. 잘 지냈어? 세로이의 모습은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자신과 너무나도 달랐죠.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나 형님 팬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멋있잖아요.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세로이가 승권에게 준 것은 나도 형처럼 제대로 살고 싶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제대로가 뭔데? 나쁜 짓 안 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 네?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새끼야. 1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아직도 호구새끼냐? 불쾌하게만 느껴졌던 빛이 승권에게 스며들고 있었죠. 아유 호구 등신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20살이 된 이서는 어서오세요. 저희 신분증 한번.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신분증을 들이밀며 본격적인 회포를 풀기 시작하는데 20살 원서를 넣은 모든 대학에 합격했고 1월 1일 갓 20살이 된 지금 나는 건태롭다. 검사장 딸, 원형 모직 사장 딸, 완벽한 지인들과 낯선 남자 셋, 설레는 첫 부킹에도 짜증이 치민다. 공허함은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일까? 타인에게 일절 관심이 없었던 그녀에게 생긴 변화. 괜찮으세요? 한 남자에게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어떤 것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새며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곧이어 좀 먼저 가볼게요. 자리를 떠나려던 이서에게 이서야. 한 집착남이 붙게 되고 그에게서 달아나려다 남자 화장실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조금은 부끄러운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혼이 나가버린 그때 화장실로 들어오는 집착남. 좋은 말로 할 때 가자고. 와, 그리고 저 떠나려던 세로이를 붙잡는 이서이죠.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여자친구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뺨이 부었네. 볼일 끝났으면 그냥 가시죠. 그러고 싶은데 신경이 쓰이네요. 왜 뺨이 부었고 왜 저런 얼굴로 쳐다보는지. 일단 아는 얼굴이라. 좋은 말 할 때 그냥 오지랖 떨지 말고 가시라고.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세로이는 네가 말해봐. 남자의 말이 아닌 네? 내가 지금 끼어들면
오지랖이냐? 이서 본인의 네가 말 안 하면 난 아무것도 못해. 스스로의 의견을 구합니다. 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자. 아이씨 뭔데? 내가 그냥 꺼지라고 했잖아. 세로이와의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때 가게 홍보 쪽에 관심 많으셨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을 핑계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전문 분야예요? 술자리로 향하게 되죠. 가게는 어떻게 차렸어요? 이어서 그냥 일해서 돈 모았지. 포차에서 일해본 적은 없고 첫 방문 당시 단번에 파악했던 어떻게 알았어? 그런 티가 나는 가게였어요. 홍보보다 시급한 문제들이 많던데. 단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이서. 어떤 문제? 전부 그녀의 시선으로 보기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말해봐. 홍보는 제쳐두고 지금껏 파이팅 하나로만 해왔겠죠. 인테리어는 난잡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센스도 없고 특색은커녕 뭐 기본도 안 된 가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잘 되겠어요? 넌 어떻게 알아? SNS나 블로그 홍보로 용돈 번댔잖아요. 먹방이나 맛집 홍보는 좋은 컨텐츠고 중점만 파악하면 뭐든 일맥상통하니까. 그렇게 쏟아지는 극강의 재수없음에도 대단하다. 단 네 마디로 인정과 공감을 선사해주는 세로이. 잔 비워요. 너 술 되게 세다. 오늘 좀 잘 봤네. 이에 이서의 마음은 달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마치 풍선처럼 부풀려지죠. 그리고 그 가게 이름도 문제예요. 왜 그렇게 지었대? 내 인생은 세로이에게 벌어졌던 비극을 좀 써.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보였던 이서는 밤엔 잠도 잘 안 와. 외롭고 화가 나서 난생 처음으로 조금만 더 쓰린 밤이 달달했으면 했어. 타인의 아픔에 또다. 공감을 느낍니다. 가슴이 이상하다. 진짜 그만 마시겠다. 심지어 만취에 넘어지는 추태에도 추하게 뻗은 밤톨머리 남자. 잘생겨 보인다.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곤란하다. 콩깍지 말기에 와 있었죠. 쓸쓸하다는 이 남자의 밤이 달달했으면 좋겠다. 결국 그녀는 나의 이 마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짓거리. 자신의 감정을 좋아한다. 마침내 인정해버리고야 맙니다. 며칠 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20살. 아직 삶의 가치관이 모호한 나이. 가장 이서답지 않은 방식. 앞면이 나온다면 엄마가 바라는 내가 될게. 뒷면이 나온다면 엄마는 울게 될 거야. 운명의 동전 던지기가 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동전은 앞이었을까 뒤였을까? 오히려 가장 이서다운 던지면서 난 어떤 면을 바랬을까? 제멋대로의 해석. 뒷면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가장 멋진 마이웨이를 걷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보자마자 깨닫는다. 어제 잘 들어갔지? 어쩌면 그녀의 모든 것이 될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 세로이가 있었죠. 엄마 말대로 난 너무 잘났기에 사랑, 성공 모두 이뤄낼 수 있어. 그렇게 일 여기서 일할래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꿈 이뤄드릴게요, 사장님. 단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대단한 남자로 만들 거야. 내가. 이어서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이서의 능력을 알기에 되려 지원을 의아해하며 질문을 던지는 세로이. 감이요. 그저 본능에 따라 감? 어떤 것도 재지 않고 이 사람이라면 인생을 걸어볼만 하겠다는 그런 감이요. 순수히 지원했음을 알리는 그녀의 답변에 재밌네. 세로이 또한 네? 다들 들어줘. 이제부터 이 아이 조이서가 단밤의 매니저다. 그녀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단밤은 2달간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거 봐봐요. 2자리는 더 나와. 인테리어, 메뉴는 많을 필요 없어요. 일만한 대표 메뉴 하나 정하고 식자재 2-3가지 정도 겹치게 해서 로스는 최대한 줄이고. 메뉴, 심지어 조명까지 A부터 Z에 이르는 모든 것을 리모델링해 새 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들 고생 많았어요. 겨우 20살짜리가 하는 말 못 믿었을 텐데 그래도 참고 잘 따라줬어요. 이제 이태원 우리가 씹어먹는 겁니다. 단밤의 재오프닝 단밤! 시작되죠. 단밤 포착 그랜드 오프닝. 심지어 인플루언서 이서의 적극적인 홍보까지 더해지니 감사합니다. 단밤은 오픈 이래 처음으로 만석을 이루며 매출 얼마예요? 320. 죄다 에? 320 평일인데요? 그러게 대단하다.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게 되죠. 단타성이에요. 하지만 이런 홍보는 오래 못 가. 지금 시기에 오는 손님들 잡아서 재방문율 높여야 돼요. 열수 앞을 내다보는 이서에게 찝찝함이 남아있었으니 주방 오빠는 어떻게 뽑은 거예요? 바로
현이? 주방장 마연이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어. 아니 요리하던 사람도 아닌데 왜 주방으로 뽑았어요? 전에 해준 도시락이 맛있었거든. 요리 경력이 전무한 특이한 경력에다 트랜스젠더 지금까지 왜 숨겼어? 딱히 숨기진 않았는데. 조금은 특별한 성별을 가진 그녀는 언니! 이서의 우려를 증명하듯 머리카락 나왔어요. 하나 둘씩 이거 찌개가 너무 싱거운데. 기본을 거스르는 실수들을 남발하기 시작하죠.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말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안주 뺄 때 간은 안 봐요?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대체 여기 왜 붙어 있는 건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맛인데 인내심이 바닥나버린 이서는 맛이 그냥 그래요 그냥. 세로이에게 잘라요. 현이의 해고를 종용합니다. 사장보다 요리 못하는 주방장이 어디 있어? 게다가 주방장이 트랜스젠더라고 소문이라도 나봐. 분명히 거북해할 손님도 있다고요. 듣고 보니 명명백백 옳은 말들에 그녀를 불러낸 세로이는 나는 단밤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팩트를 네 요리야. 쏟아내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알지? 이에 현이는 이해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비참한 미래를 받아들이는데 받아. 세로이가 건넨 것은 형님! 한 장의 봉투. 이번 달 월급이야. 그 의미는 감사했습니다. 2배 넣었어. 퇴직금이 아닌 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면 믿음. 이 값어치에 맞게 2배 더 노력해. 2배의 믿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지. 네. 모두의 예상을 깨는 세로이의 결정.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다들 잘 들어. 그 배경에는 나는 세상이 기피하는 전과자야. 그리고 이서, 근수, 승관이 너네 얼마 전에 가게 깽판 치고 영업 중지시킨 놈들이고 출신과 능력, 현이 피해 한 번 안 주고 지금껏 성실히 잘 버텨준 그 모든 것을 포용할 너희들하고 같은 내 사람이야. 신뢰와 소신이 깔려 있었죠. 까라면 까야죠. 결국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 노력할게. 잔뜩 뾰루퉁해진 이서인데 전 발주려서 체크하러 가볼게요. 며칠 뒤 다사다난하다. 다사다난해. 오랜만이다. 스트레스의 소용 일진무리가 쌩까냐? 이서에게 보복을 감행하려 찾아온다. 야 어디 가냐고 이 빡대가리야. 가만 보면 대한민국 역차별 오진다니까. 누구는 정치인 딸이라고 퇴학당하고 누구는 고딩이 술 먹다 걸려도 쌩이야? 넌 또 그것도 어떻게 알았대? 그 말인즉슨 어떻게 알긴? 내가 신고했으니까 알지. 영업정지의 원인이 자신들이라는 고백이었죠. 나 엿먹이고 넌 괜찮을 줄 알았어? 그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 저 가게 영업정지 당하면 피해가 얼만 주이나 알아? 니들이 갔잖아 이 빠가살이야. 그래서 잠시 잠잠했던 소시오패스에 나를 신고한 게 너라고?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버렸다는 것을. 그렇게 너 모르지? 내가 너네 엄마 뺨도 이렇게 갈겼는데. 예이씨! 이 미...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참교육이 뒷감당은 생각하고 입벌려야지. 너 때문에 영업정지 당해서 사장님 피해가 얼만지 알아? 마무리되죠. 다음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에 부응하려 2배 더 노력 중인 현이는 제가 어떻게 이끌어요? 제가 요리를 알아요? 맛있는 음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잖아. 본격 백주부에 빙의한 이서의 매운데 밍밍해요. 직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다시 해볼게. 조금씩 진짜 요리사로서 성장해 나갑니다. 현이는 네 피드백을 믿고 계속 음식 맛을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리고 마침내 어때? 전 사장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 사람을 자르지 않는 걸까? 깐깐하디 깐깐한 이서의 입맛을 조금만 시간 더 주면 맛있어요. 만족시키는 수준에 오르게 되죠.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해냈네. 이럴 줄 알았죠? 현이뿐 아니라 너도 믿었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단밤 식구들은 자, 이걸 또 흔들어야 돼, 이거. 그간의 회포를 풀여 회식을 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껴도 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회식 자리에 아득바득 우기더니 왜 이제 와서 문나 몰라. 뜬금 수화가 껴있죠. 불과 몇 시간 전 박세로의 그놈 이태원의 가게를 차렸더구나. 다시금 의리와 야망의 이지선다에 빠져 깊은 고독감에 취해 있던 그녀는 이태원의 거리에서 뭔 놈이 그렇게 짜증나? 또다시 세로이를 마주하게 되었었습니다. 너도 내가 짜증나지? 그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조이소 아니니? 세로이에게 벌어질 불행을 경찰서죠. 그저 방관했음에 세로이, 그리고 그 죄책감을 지우려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거짓된 고백을 했음에 아직도 내가 좋니? 미친 듯이 괴로웠죠. 그러나 매번 한결같이 단 1g의 증오도 품지 않고 이유가 있었겠지. 말 안 해주면 그냥 조금 섭섭할 뿐이야. 언제나 빛을 내뿜는 세로이. 그런 그의 앞에 서면 말해봐. 까놓고 말해봐. 역겹잖아. 되려 자신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해?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지 마. 네가 뭘 하든 난 끄떡 없으니까. 절대 꺼지지 않는 빛은 넌 네 삶에 최선을 다한 거고 넌 아무것도 잘못 없어. 수발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죠. 춥다. 가자. 그렇게 사실은 말이야. 넌 다시 한번 스며들어 버리며 나한테 항상 복잡했던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빛나. 인정하게 이르는 수아. 그런데 그때 디펜스 정실의 자리를 수호하려는 형법 32장. 이서의 김민재급 차단이 이루어지죠. 상대방의 동의없는 입맞춤은 강제추행이에요. 그렇게 집 어디냐니까요.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이서가 안 입고 왔던 수아는 됐다니까. 사랑의 라이벌을 견제하려 회식 있다고? 나도 빈속에 술 좀 마셨더니 좀 하한데 껴도 될까? 단밤에 회식 자리에 끼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형님 친구분인데 당근 환영이죠. 근데 그쪽 분도 낯이 익네요. 그 작년에 입구에서 아 맞다. 그 민자. 그런데 다음날 장 회장의 집무실로 출근한 수아의 눈에 이 가족 사진이야. 기시감이 드는 얼굴이 우리 둘째 놈이야. 어젯밤에 봤던 단밤의 직원 근수의 모습이 들어오죠. 박세로이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두신 거예요? 장 회장은 서자지만 마음에 걸렸던 자신의 핏줄이 그곳에 두다니. 둘째 아드님이야. 단밤에 두신 이유가 가장 거슬리는 존재가 됐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순매출 얼마예요? 3,620만 원. 제대로 승승가도를 달리게 된 단밤에겐 그때 저번에 얘기한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방송 출연? 응. 제일 확실한 마케팅이라면 한번 해보죠. 요리 예능 출연이라는 역대급 홍보 기회가 찾아오는데 방송국에 방문한 세로이는 안녕하세요. 단밤 사장님이시죠? 촬영 미팅을 위한 자리에서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쓰레기 만악의 그놈과 마주합니다. 설마 다른 한 팀이라는 게 얘네 가게예요? 이거 너무 급 떨어지는 거 아닌가? 두 분이 무슨 원수라도 지셨나? 원수 맞습니다. 잠시 후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잘 지냈어? 또그로의 시동을 거는 그노는 나 얼마 전에 수아랑 같이 보기 좋더라. 며칠 전 10년째 짝사랑 중인 수아가 아직 세로이와 깊은 관계임을 목격한 뒤 그 너 내가 오수아 좋아하는 건 알고 있냐? 찌질한 질투심을 불쌍하다고 말 몇 번 섞어주고 그러니까 좀 살리고 그랬어. 분풀이를 시작하죠. 야, 수아가 왜 장가그룹 안주인이 하고 싶을까? 아니면 이 고생길을 훤한 중졸전까지 만나고 싶을까? 하지만 글쎄, 근원의 영린을 살인자를 만나고 싶진 않겠지.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세로이였습니다. 불안하지. 고작 중졸의 전과자 때문에. 결국 전곡을 찔린 근원은 노선을 변경하며 정신 차려 박세로이야. 네 주제를 누굴 넘봐. 세로이의 유일한 약점을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배려 좀 하고 살아라 새끼야. 주제 파악도 좀 하고. 이타적인 그의 본성을 건드리고 말죠. 이어서 어디론가 미친 듯이 달리는 세로이. 장가가 너한테 어떤 의미인 줄 알면서 원망해도 돼. 그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소중한 이가 자신으로 인해 느꼈을 괴로움이었죠. 이젠 진짜로 그리고 마침내 나 좋아하지 마.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장가하고 나 사이에서 수아의 쓰린 마음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 용서를 구합니다. 갈게. 또한 나한테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아무리 부딪히고 깨져도 말했지. 나 신경 쓰지 마.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남자임을 네가 뭐라든 난 끄떡없고 네가 더는 힘들지 않게 장가. 또 한 번의 다짐을 내가 끝내줄게. 세로이 내뱉습니다. 마음 편하게 백수 만들어줄게. 곧이어 버스를 떠나보내던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에 말한 헤지펀드에 넣어둔 내 자금 있지? 이 익숙한 목소리는 찡찡아. 이 모든 일에 시작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이자 천재 펀드 매니저로 성장한 19억? 호진의 것이었습니다. 세로이는 마침내 전부 장가에 투자해. 폭탄으로 불려왔던 아버지의 목숨값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죠. 네. 웬일로 그리 급해? 그 의미는 전에 말씀하신 주주 명부 파악 중에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게 그럼 얼마야? 19억입니다. 원수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도전장과 같은 이 메시지는 배가 고프다 했더니 밥 먹을 시간이구만. 무겁디 무거운 장가의 발걸음을 단밤으로 향하게 만들죠. 아버지, 근수 아버님이시구나. 저 근수 같이 일하고 있는 형 최승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7년을 거래했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GAB 박 부장 사망 보험금 그 시점에 그 돈으로 장가에 투자를 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돈이었어야 했으니까. 눈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살쾡이쯤은 된다는 게야. 느껴지는 중압감. 아직 판단하지 마. 이놈 목표가 내 모가지렸다. 그러나 이 나이에 이런 감정 참 재밌구나. 세로이의 복수는 어서 오십시오. 단밤입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과연 네 놈이 보고 싶었다. 둘의 운명은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나를 봐.
이태원 클라스 누적뷰 3.5개 레전드 원작에 걸맞은, 아니 원작을 뛰어넘은 그야말로 명작 오브 명작 드라마였는데요. 싱크로율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박세로의 그 자체가 되어버린 박서준의 연기와 김다미, 권나라, 안보현 등 주조연 캐릭터들의 매력, 무엇보다 숨을 쉬듯 쏟아져 나오는 촌철살인 명대사들의 향연 때문에 몰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 재미를 넘어서 웅장히 가슴해지고 싶으신 분들,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 아직 이태원 클라스를 안 보신 분들 모두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 JTBC VOD 몰아보기 프로모션을 이용하시면 이태원 클라스 종주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